박종진의 쾌도남마 1회 출연자. 국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야지 대통령이 되는 가장 첫째. 홍준표, 그가 돌아왔다. 어서오세요. 1993년 슬롯머신 사건으로 당시 정권 실세 박철원 의원을 날려버린 모래시계 검사. 돌고 있냐? 멋져. 그런데 뚜둥, 홍준표 전 대표는 15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4선 중진 의원인데 당대표 한 번 한 게 고작이다. 헐. 19대 총선에서 물 먹었다. 벌컥벌컥. 아까워. 그래서 이번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단다. 새누리당 PK 민심 잡겠다를 외치는 전설의 사검사 출신 국회의원 새누리당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나보자. 4월 총선 이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캐도남마 첫회 출연자 홍준표 전 대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뭐 백수니까 편하게 지내죠. 네. 경남도지사 여론조사에서 1등 했다는 기사 봤는데.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또 다른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네. 지금 경남도지사 하시려는 마음이 지금 있으신 겁니까? 그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왜요? 오늘 당에서 국민경선 방식으로 해야 된다. 선출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 입장으로서는 이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경선은 이 기초단체장 사퇴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줄사퇴 파동이 일어나고 네. 이건 당의 경선 원칙에 반한다. 네. 두 번째, 경선하려고 하니까 여태 당대표 경선하고 할 때 나는 돈으로 경선 안 했는데 네. 실제로 이거 도지사 경선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도 없으시죠? 그 경선 자금이 우선 없고. 네, 돈이 없고. 세 번째. 국민 경선하면 돈 많이 드는데, 그건 돈이 없고. 돈이 없어요. 네. 당대표로서 내가 품위를 좀 지켜야 되겠는데. 네. 당대표 지낸 사람으로서. 네. 덜러리 경선은 내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며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들러리 경선이라는 건요. 이미 누군가를 정해놓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내가 그래서 당대표까지 했는데 자존심상 이거는. 그런 안 덜러리 되겠다. 경선은 내가 하기 어렵다. 네. 사실상은 추대해가지고 모셔면 그러면 내가 할 의향이 있다. 거꾸로 이렇게. 꼭 그런 뜻은 아닌데, 네. 그 사이에 이제 당에서 공심위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네. 이미 후보를 지금 정해놓고 덜러리 경선 하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그런 경선은 당대표 지낸 사람으로서 내가 품위를 지켜야지. 그건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미 공선심사위원회에서 후보를 정해놓고 나를 들러리 하라고 한다. 나 이건 못하겠다. 그런 그 뜻입니다. 후보가 누구 친박입니까? 그거는 제가 캐도남마인데. 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네. 경선 참여 안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이 전화가 왔어요. 괜히 내가 내가 무너진다. 내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이야기해주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꼭 경선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거 경선 참여 안 하고 또 경남도지사 굳이 안 나가더라도 며칠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할 일이 또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판단이 들면 12일까지니까 그런 판단이 들면 경선 참여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딴 거. 네. 오늘 캐도남마에서 네. 경선 참여 안 할 수도 있다. 네. 이미 다 정해놓고 하는 국민 경선 하지 않을 수 있다. 네. 지금 기분이 무척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새누리당 다른 얘기 하시죠. 경남도지사. 그거 안 하셔도 당대표도 하셨고 모래시계 검사 출신이신데 안 해도 할 일 많습니다. 할 일 많죠. 그렇습니다. 예. 예. 불이웃 도울들도 있고요. 네. 자, 새누리당이 지금 혼란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 아까 뭐 경제 정책도 대혼란이라고 정규재 여기 논설실장이 지금 한국경제신문의 새누리당 논설실장이 혼란의 기본적인 관점은 우리 박근혜 후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간과하고 박근혜 있는 후보가 간과하고 잘못 생각하는 점. 이게 과거에 친박한 4, 5년 동안 하면서 박근혜 후보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한마디 하면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미 뽑혀버렸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뽑혔죠. 이미.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대선과 상관없이 4년간 임기가 보장됩니다. 네. 이제 말 들을 필요가 없죠. 나 4년만 하고 나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있을 수 있죠. 4년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미 임기가 보장이 됐죠. 네. 4년 동안은 내가 그렇죠. 국회의원이다. 보장이 됐으니까 박근혜 후보 한마디로 이제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후보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난 4년 동안은 후보 한마디로 네. 국회의원 선거가 남아있고 공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이나 당내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 말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고 이제 대선이 남았는데 네. 대선에 지금 된다는 확신이 설 때는 또 말 따라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네. 물음표.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따라갈 리 있겠습니까? 의원들은요, 야당을 하면 야당을 하는 대로 또 국회의원으로서 재미가 있습니다. 네? 야당을 안 하더라도. 네. 우리 대표님은 야당 하실 때도 빛나죠. 그런데 의원들은 굳이 여당을 내서 또 박근혜 대표 성질로 봐서는 또 국회의원들한테 장관직 줄 거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 그런 이 생각이 얘기죠. 상당히 지배적이에요. 대통령의 새누리당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데 옛날에 박근혜 후보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조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상황 하에서 박근혜 후보가 사람들을 지휘해야 됩니다. 네. 지휘를 해야 겸손하게 돼요. 고개를 숙여서. 그것은 그런 얘기죠. 박 후보께서 잘 이제 네. 하셔야 되겠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지휘를 해야지 옛날처럼 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 그런 상황으로 지휘를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네. 지금 한번 보세요. 네. 야당은 한 사람이라도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단 그렇죠. 한 명이라도 지금 모으고 있고 우파 진영의 소위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전략가인 윤여준 씨도 데려갔잖아요. 네. 그런데 뺏긴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소위 여당 새누리당은 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열중을 하는 게 아니라 쳐내는데 지금 정신을 쏟고 있어요. 가능하면 쳐내려고. 한강 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강 없이 들어왔는데 요즘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김종인 씨, 이항구 씨 네. 경제민주화 싸움. 네. 그다음에 안대희 위원장하고 한강옥 씨 네. 비리 문제. 세력. 네. 그다음에 최경환과 남경필, 유승민의 싸움. 네. 이게 결국에 본질을 두고 보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한 사람이라도 보태가지고 선거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전부 쳐내기가 바쁘거든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면 쳐내야 되고 자기 소신하고 다르다면 또 쳐내야 되고 또 한 사람이 자리에 너무 실세로 행세하면 보기 싫으니까 쳐내고 내가 그 자리 가야 되고 이런 식의 지금 형국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여기일수록 우리 박근혜 후보가 과거처럼 일방적인 지시로 정리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박근혜 후보랑 아까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되게 친하신 것 같은데 친박계 아니시죠? 제가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니고. 네, 그런 거 아니었죠? 홍준표는 독고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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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독고다이가 지난번에 방송에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일본말이라서 비난을 하는데 예. 요즘 신용재인가 그 가수 노래 중에 독고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신용재가 홀로독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독고다이라는 노래가 네, 있던데. 외로울 곡자, 외롭게 홀로. 예. 네. 지금 친박계 좌장이라고 해서 뭐 최경환 비서실장 물러나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박근혜만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주장들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는 옳지 않죠. 지금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와야 할 판입니다. 네. 친박에서 과거에 이제 좀 행세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금 필요합니다.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필요하고, 외부에서 사람들은 이제 계속 모아야죠. 모아야 되는데, 자꾸 쳐내고 나면, 지금 그 새누리당에 대선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에는 이해찬, 박지원 대선 경험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큰 판을 대표님. 내본 사람들. 우리 홍준표 대표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저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안 들어올 수도 들어오지 있고. 말라고 했군요. 그러니까 네.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최근에 하는 행태를 보니까 네. 친박들이 똘똘 뭉쳐서 네. 경남지사 너 누구냐? 너 독고다이가 왜 여기 왔냐?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저는 대선에 실 수도 있죠. 뭐. 네. 이제 마음 편하게. 네. 이제. 네. 홍 대표님까지 그 경험이 있는데, 대표님까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도와주고 싶어도 들어오라고 안 하니까,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아니요.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박 후보가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참 혼자 열심히 뛰댕겼지만은, 네. 당은 아무런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이 자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초가 되어 있고, 전부 모아서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 네. 지금 대선이 불과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서로가 전부 힘을 합쳐서 나가야 할 판에, 개인의 이익, 개인의 자리 다툼, 또 내 소신과 반하니까 니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바람직하지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안대희 대법관이 후배 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고시 선배입니다. 고시 선배 되죠. 네. 그럼 안대희 대법관이나 예를 들어서 저 한강옥 씨와의 이 다툼은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그것은 저는 안대희 대법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해합니다. 수사했던 수사팀장이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지금 대선이라는 큰 목표가 남아 있고 또 저희 당 입장에서 박근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유신과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강옥 DJ 비서실장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찬성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안대희 대법관이 그분 대통합 무슨 위원장에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임명하면 나 그만두겠다. 이미 벌써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도 오늘 오기 전에 들었는데 안대희 대법관 생각은 안 대법관 입장으로서는 건 이해하나. 그러나 대선이라는 큰 목표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전부 하나가 돼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한구 원내대표는 어떻게 정리되는 게 좋을까요?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미 김종인 위원장이 정책 추진의 중심에 와 있다면 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원내대표니까. 네. 그러면 그래 입장이 정리가 되면 사실상 입법 추진이라도 금년 내 못하거든요. 네. 시간 금년 많이 내 걸리죠. 통과되겠어요? 네. 통과 안 되는데 저는 경제민주화 용어에 대해서 2년 전에 서민정책 특위위원장을 제가 할 때 경제민주화 용어를 정치권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 119조 2항 네. 경제민주화 조항이 서민정책 추진의 헌법적 근거다. 네. 그 근거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네. 이미 도입을 한번 했습니다. 네. 제가 주장을 해서 네. 중소기업의 기술 침탈을 할 때는
대기업의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 외국의 입법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걸 하고 했는데 그게 생소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에. 그래 돼 있는데 그걸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네. 그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이양구 원내대표는 더 이상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워딩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태클 걸는 말이나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원내대표니까 국회 입법정책에만 관여하면 되는 것이지. 대선 그 정책 그 팀장은 김종인 위원장 아닙니까? 홍준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하니까 새누리당 문제가 다 해결이 되네요. 싹.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로서 이래 이야기해 본들 네. 그 당에서 그걸 추진을 해야죠. 당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추진 세력도 없습니다. 황우여 당대표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진을? 우리 황우려 대표님은 그 부처 같은 분이죠. 착하시죠. 착하시죠. 마음이 넓고 쓴소리 못 하시고 그리고 크리스찬이고 어떻게 보면 좀 모질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모질지도 못하고 모질어야 된다. 남한테 용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이 딱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난 모진 사람 아닙니다. 모진 사람 아닙니까? 아니, 누가 모진 사람 아닙니까? 모진 사람으로 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 시절에나 그랬지. 모진 네. 사람 아닙니다. 네. 박근혜 캠프에는 좌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 좌장이 없다는 문제 가지고 사실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여러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장이 없다. 그것은 저는 이제 그래 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용병 스타일이 아닌가. 2인자를 두게 되면 분란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용병이 2인자가 없습니다. 인정치 않았고 JP 있지 않습니까? 그 2인자를 인정을 안 했죠. 2인자로 들러설 때마다 쳐냈죠. 될 뻔 하다가 그렇죠. 하면 계속 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병 스타일이 아버지한테 배웠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참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것이 그러면 악역을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본인이 악역을 직접 해야 되는데 지금 좌장이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박근혜 후보를 대신해서 악역할 사람이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보가 직접 악역을 해야 될 경우에는 또 국민적 이미지가 나빠지죠. 네, 그게 문제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악역을 할 사람이 없다. 누군가 진흙탕에 들어 진흙을 만져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이해찬, 박지원 이 두 분이 있지. 악역을 하잖아요. 네, 악역을 하죠. 악역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민주당 지지계층의 분들은 이 두 분을 좋아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싫어해요. 꼭 그렇지. 그렇지. 일반 국민들은 싫어해요. 네, 싫어하는 그러나 분들도 그 있죠. 사람들은 네. 악역을 하는 대신에 문재인 후보는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장이었고 이런 새누리당에 현재 악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악역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악역을 하면 언제나 또 칼을 맞으니까. 네. 그게 문제네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악역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으면 쳐냅니다. 난 요즘 쇄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때를 많이 묻은 사람이면 매일 쇄신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쇄신하고도 또 쇄신할 게 남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죠. 바람 앞에 수양보들처럼 조금만 여론 나빠지면 등을 획 돌려갖고 칼질해대고 내부에 네. 그거 참 안 좋습니다. 바로 그냥 등만 돌리면 그렇죠. 화장실만 가면 그대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대로. 어느 정치인은 뒷담화. 연탄 네. 가서 하고 그랬잖아요. 네. 예? 뭔가 당의 틈이라도 생기면 그 틈새로 비집고 올라와서 당 전체를 갖다가 흔들고 해악 끼치는 그런 사람이 새누리당에 많아요. 한나라당 때도 많았고. 네. 그 사람들도 국민 앞에서는 또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겁니다. 지금 그러지 말고 네. 힘을 합치라는 겁니다. 네. 당을 탈당했던 김성식 전 새누리당 의원도
안철수 후보한테 갔습니다. 이거 소식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잠시 칼럼을, 아주 독한 소리성 칼럼을 한번 봤는데, 네. 삼김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는 양아치판이다. 아, 삼김 후의 정치는 양아치판이다. 이후에. 네. 삼김 시대에는 그래도 이념이 갖고 동지적인 결속이 있고, 정책적인 지향점이 같아가지고 죽기 살기로 같이 일을 했는데, 삼김씨 이후의 정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제나 이 당 저 당 옮길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그리고 언제나 또 보수에게 등기에 칼 꼽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다. 양아치판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김성식 의원을 그래 비난할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보수의 책사가 민주당에 가고, 민주당의 좌파인형 사람이 또 한나라당으로,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 오고, 정책의 중심이 되고, 또 한나라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나가려고 뛰고 도시자 장관했던 사람이 또 민주당 가고, 그 지금 앉아서 이념이 있습니까? 정책이 있습니까? 한국 정치판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지도 없고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느 편에 서는 게 좋으냐, 그가 보는 그런 판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디를 가고 어느 진영에 있거나 이거는 전혀 새롭지도 않고, 이미 정치판이 다 깨졌다. 한 10년 전부터 깨졌어요. 양아치판이 됐다. 그거는 어느 칼럼 보니까. 거의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등칼 얘기했는데, 등칼 꼽은 거. 직접 우리 대표님이 좀 맞았다는 느낌을 제가 봤는데 맞습니까? 저는 칼 받기 전에 스스로 결정을 하죠. 칼이 날라오기 전에. 알아서. 보고, 이거 더러워서 하기 싫으면 안 한다. 털죠.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은 이제 대선 출마를 안 하셨지만, 좀,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희망사항 같은 거 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이제, 대통령이 좀, 5년 동안, 자기 업적에만 5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한국 대통령이. 한 8년쯤 하면 모르지만은 5년 동안 임기 1년 동안은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한 2, 3년 하다가 바로 임기 말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치를 서로 타협하고 공존하는 그런 시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안 해주고, 저도 참 저격수도 하고 앞장서 싸워보기도 했습니다만, 초재선 때는 3선 되고 난 뒤부터는 정치판을 보면서 야당하고 타협해 보려고도 노력 시도 많이 했고 뭘 해봤는데,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국민 생각하고 자기 것 좀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업적이 급급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타협의 정치하고 조율의 정치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소위 권력 비리 문제인데, 제가 이 정부 2년 전에도 대통령에게 직접 한 2-3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6명을 이야기하면서 워치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자세히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자칫하면 임기 중에 감옥 간다. 근데 그 중에 한 4분은 갔어요. 나머지 2분은 지금 쌩쌩합니다만은. 그런데 작년 10월에도 내 이상덕 의원한테 정계 은퇴하고 해외 나가라.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고 해외 나가라. 그리고 3년간 들어오지 마라. 그래야 당신 산다. 안 그러면 험한 꼴 볼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걸 전혀 못 느껴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후를 큰, 미래를 보지 못하죠. 큰 권력이 무너질 때는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오히려 작은 권력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권력이 무너질 때는 거의 모래성처럼 무너져요. 근데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사 때는 친인척 비리 3번이나 수사를 해봤고, 네. 직접 해봤고, 정치판에 들어와서 YS DJ,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무너지는 거, 또 직접 우리가 공개해서 무너뜨려봤고, 또 이명박 대통령 네. 측근들 다 또 무너지고 있죠. 쭉 봐오면서 내 2년 전부터 대통령께 참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리에 계실 때는 그거 모르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흥이 없더라고. 지금은 아실 거예요. 뭐 타당도 아니고 좀 다른 분 이야기를 좀 여쭤도 되겠습니다. 안철수 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정규재 논설정은 순진하다, 잘 몰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름 위를 걷는 남자죠. 구름 위를 걷는 남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좀 해설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지지율은 저는 보기는 신기루 같고, 네. 신기루 같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젊은 층에서 여태 보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정치판에서 네. 착하고. 네. 착한. 이러니까 저는 지금은 현실 정치판에는 어울리지 않는 네. 구름 위를 걷는 남자라고. 네. 그리고 이번에 어제 아닌가 그 정책 발표한 거 보니까 저는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나왔죠. 문제가 아니라 뭐 답을 내는 정치 뭐 이렇게 했었죠.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근데 인간 존엄성이 지켜주는 나라. 그거는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네, 말이죠. 네. 근데 청와대 옮기겠다, 네. 그 다음에 사면에 국회 동의받겠다. 네, 사면을 국회 동의받겠다. 그랬죠. 지금 그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를 안 받아요. 네, 안 받죠. 일반 사면은 동의를 받아요. 일반 사면은 이미 받고 있고요. 헌법에 그래 돼 있어요. 네, 헌법을. 근데 헌법 안 찾아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헌법을 그리고 안 찾아보고. 대통령 임명직 10분의 1을 줄인다고 하는데 네. 헌법을 보면 네. 헌법에 임명직 몇 개인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네. 헌법과 법률에. 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대통령.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그럼 헌법 법률 개정도 안 하고. 네. 내가 그래 이거 보면서 참 황당하다. 네, 여기는 법률 관계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봅니다. 많던데요. 많이 있습니까? 네. 민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에 지금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지금의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렇죠. 네. 하나로 뭉쳐도 이번 대선 될 어려울 거다.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 조순영 의원님 같은 사람이 좀 모시고 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쓴소리. 쓴소리가 아니고 바른 소리죠. 네. 아니, 그분이 이제 쓴소리로 유명하죠. 근데 쓴소리라고 하는데 저는 바른 소리라고 네. 합니다. 원래 약 있으면 몸에 좋은 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좀 모시고 오면 정말로 박근혜 후보가 국민적 지지를 받을 건데 네. 또 그분 모시고 오면 또 자리 없고 차지할까 싶어서 또 내부에서 투닥거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지금 한심해 보이네요.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이 볼 때 새누리당은 그죠?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당이 좀 정말 새롭게 정비가 잘 돼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당대표까지 했는데 네. 당이 이렇게 돼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네. 또 그 와중에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할 역할도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더 안타깝죠. 역할을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역할 하고 싶지 않답니다. 홍준표 대표님.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시원한 이 말씀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게 오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둑의 명인 조훈현 구단을 찾아가서 바둑을 가르쳐 달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기서 조 구단은요, 좋다.
바둑을 가르쳐 주마.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다. 사람이 먼저 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 되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먼저 되라. 그러면 성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